안녕하십니까. 10년의 부자의 작은 부자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5월도 거의 끝나가는데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한 주간에 있었던 소식들, 주식시장의 소식들을 정리하는 43번째 동영상, 한 주간의 매수 매도 주식 동영상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좀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트로에서는 좀 할 얘기가 좀 많아가지고 어디서 얘기할 건지 내용을 좀 정리를 했어요. 일단은 한 주간의 시장 정리부터 간단히 하면, 일단은 미국은 이제 한국 아침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목요일 날 많이 올랐고, 그때 는 힘차게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금요일에는 이제 잠깐 장중에 다우가 4만을 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4만선이라는 게 좀 이제 지지가 돼가지고 이게 4만선 아래로 떨어져서 이제 종가가 됐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많이 오르다 보니 금요일 하락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다시 또 올라주면서 드디어 다우존스 종가로 4만을 돌파하면서 이번 주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김현석 이 월스트리트 나우에 보면은, 이건 또 제가 귀에 꽂혀서 전해드리려고 적어놨었는데, 비관론자가 자치를 감춘 시장이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비관론자가 자치를 감춘 시장, 맞는 말 같고, 그렇게 현재 지금 낙관적인 분위기로 미국장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한국은 아무도 한국이 또 미국과 연동되다 보니까 목요일날 아침에 강한 상승이 있다 보니 또 목요일 아침에 또 강하게 또 올라줬어요. 올라주고, 그런데 점차 이제 오후부터 빠지기 시작하더니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고 이제 장이 끝났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아침에는 미국이 떨어지고 끝났죠. 그래서 보니까는 근데 조금 떨어졌는데, 한국은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지고 특히 선물 지수는 더 많이 떨어졌는데, 어찌 되었든 이제 그 신문에서 나오는 것이 미국이 금요일 저녁,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에 다우존스를 4만을 돌파했으니, 한국도 이제 4만 돌파하는 거 아니? 3만 넘었으니까 올라주는 거 아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음 주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뭐 증권사들은 뭐 이제 2,800, 3,000, 3,100 간다 막 해서 높게 이제 지수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 낙관적인 전망이 한국에까지 오고 있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5월 15일 날이 좀 쉬는 날이었죠. 부처님 오신 날로 쉬는 날이었는데, 한 주 쉬면서, 아니, 하루 쉬면서 제 주식 정력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또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산책을 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른 게 있어가지고, 그 내용 트레이딩 전략을 좀 추가했는데, 그 내용은 이제 한국 매수 매도 주식 때 언급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지수가 높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또 안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보니, 제가 눈여겨본 주식들은 지금 지수가 높다고 하더라도 종목을 보고 그냥 사겠다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번 주에 제가 네 종목을 샀죠. 그 산 종목도 이제 제가 매도 매수 주식 어떤 거 하는지 보여드릴 때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설트네프가 공개됐죠. 그래서 이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랑 투자자들은 이제 분기 말에서 45일 뒤에 자기가 뭘 샀는지 3월 30일 마지막 날에 자기가 주식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이제 5월 15일이 밝혀졌는데, 요거를 보면서 저도 이제 미국의 어떤 주식들이 괜찮은지 보고 그 중에서 괜찮은 걸 골라가지고 저도 이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 더 샀는데, 요것도 지금 제가 일단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익 공개 쪽에서는 이제 이번에도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1억도 더 넣어서 850만 원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궁금해진 게, 그러면 요즘에 자꾸 오르는 것 같던데 이제 언제부터 올랐지 하니까는 제가 그 9주 연속으로 이제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이거 지금 왜 올랐을까 보면서 그 내용도 잠깐 여기서 수익 공개에서 좀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올해의 목표는, 구독자 목표는 조심스럽게 30명? 이제 20명 하다가 30명 하겠습니다 해서 전 되게 높게 잡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뭐 열심히 하는 거를 좀 이제 좀 가볍게 여기셨나 모르겠지만은, 어찌되었든 이제 도움이 되는 방송이죠. 그래서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했는지 구독을 많이 주셔가지고 30명도 많다 생각했는데 40명, 2주 만에 40명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또 이제 저는 이 정도밖에 기대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고 하시니까 더 열심히 잘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중에서도 보면은 주말에 보통 주말 주중에 어떤 일이 있었지라고 되새겨 보는데 이제는 주중에 있었던 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중에서도 주식시장에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면 그 카톡 같은 거 있으면 써둬요. 기록을 해두고 예, 주말에 정리하고 그리고 요 내용도 제가 저번 주에는 제가 원래 항상 토요일에 올렸었는데 저번 주 일요일에 올렸었거든요. 하루 더 시간을 가지고 이 초안을 다시 살펴보니까 또 보완할 점도 있고 생각이 달라지는 점도 있고 해서 하루 좀 더 보니까 좀 더 많이 보게 되고 내용이 좀 더 풍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매주 일요일 날 이것을 이제 촬영하고 작성을 마치고 업로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한 주간의 매수 매도 주식은 이제 아이고, 매주 일요일 날 이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이제 챙길 거 챙기고 말씀해드리고 싶은 거 말씀드리고 준비하고 또 한 주에 있던 내용 이런 주식시장의 내용들을 꼼꼼히 보다 보니까 할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할 말이 많아져가지고 원래 옛날에는 한 4장 그러니까는 인트로 들어가고 한국 매수 주식 그다음에 그 해외 매수 주식 그다음에 수익 그다음에 정리 이렇게만 거의 갔었었는데 오늘 것도 보니까 13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리한 지한 5-6시간 넘게 걸렸죠. 그러면서 뭐 어찌되었든 저도 이제 더 많이 공부가 되고 있으니까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좋은 정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 또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예, 이렇게 봐주시고 많은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힘차게 그러면 지난주의 계획부터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계획은 이제 그 전주에 42번 동영상에서 이미 다 보여드리긴 한 건데, 그래도 이제 안 보신 분도 당연히 있을 거니까, 저희 큰 틀에서는 이제 만약에 지수가 상승하고 올라가더라도 추격 매수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횡보에서는 그냥 트레이딩으로 소소하게 이익을 내겠다. 저건 조정했을 때는 그때 인버스 좀 매도해주고, 그 다음에 받은 주식 중에서 괜찮은 거 좀 담아두겠다. 그리고 좀 조정이 크게 나왔을 때 이제 저점 매수 들어가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큰 틀이고 변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쎄하게 돌아가면서 이제 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세부 내용은 좀 수정을 해야겠는데 하고 수정한 것이 요 지난주의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제 주중에 트레이딩 없이 인버스 같은 경우도 조정이 오면 그때야 다 팔겠다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뿐만 아니라 제가 40번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번에 4월 달에 한 5.5% 정도 미국에서 조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조정이 있었었는데 저는 그냥 인버스를 가지고 있다가 인버스가 좀 더 많이 출렁거리면 그때 팔려고 가만히 가지고 있었었는데 생각보다 조정이 짧아서 금방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100만 원이라고 했지만 100만 원보다 좀 더 이상으로 제가 뭐 아예 팔지도 못하고 그냥 그 그 조정을 맞춰버렸는데 이런 경우도 생기니까 그냥 사람 마음도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는 조금씩 파는 게 낫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 더 떨어졌을 때 이번에 금요일 날에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코스닥이 4.5%고 레버리지가 9% 정도 급락을 했는데 이번 급락에는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지 않고 인버스를 좀 많이 매도해서 그러니까는 한 150만 원 정도 인버스 팔고 레버리지 팔고 있으니까 200만 원 정도 판 것 같은데 200만 원 되나? 200만 원 정도 한 18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팔아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어느 정도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떨어지면 좀 더 팔 거고요. 그러면서 좀 더 상황을 봐가지고 매수 매도를 정리하고 트레이딩하는 방식 추가하기로 했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이제 조정만 기다리다가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좋게 봤던 주식들은 지수에 관계없이 좀 사자 해가지고 이제까지 좀 봤던 주식들 좀 샀는데 이번에 그래서 3개를 샀어요. 그 산 것도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저는 때가 왔을 때 한 번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요 신규 새 종목도 소량만 맺고 그리고 좀 더 기회가 온다면 더 많이 사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5일 날 쉬면서 이제 아이디어 추가한 거 있었었는데 요거는 제가 뒤에 이따가 한꺼번에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한국 매수 매도 주식 하겠습니다. 내용은 결국 이런데 요거를 말씀을 드리려면은 뒤에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요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거 하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고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추가한 주식들 그래서 10년 후자의 자본부자는 뭘 추가했니라고 보면은 요거 하이브, 그다음에 JYP 엔터테인먼트, 한국타이어, 소량식만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도 하이브 왜 샀니? JYP 왜 샀니 하면은 공통점이 지금 뭐냐면은 일단은 저력이 있는데 이 저력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안정적인 지속적인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인 현금 창출이 가능하다. 저는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앞의 상황에서 향후 미래에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더라도 꾸준히 현금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야? 라고 말했을 때 오케이 되는 거고, 또 이런 저력이 있는데 단기적인 이벤트 때문에 또 아니면은 뭐 사이클 주기상 가격이 좀 빠져 있는 주식들 이렇게 해서 골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유튜브를 보다가 김성회 님의 지식백과를 봤어요. 여기서 미니진 사태에 대해서 설명한 거 봤는데 그분께서 이제 이런 그 엔트 사업에 대해서 어떤 구조라든가 그런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보니까 그래서 가차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차를 갔는데 일단 게임 산업의 가차가 엔터에도 이미 들어가 있고 그리고 따로 이걸 관심 가져가지고 따로 엔터 관련돼 가지고 책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엔터주 투자라던가 그래서 그 책도 이번에 그 토요일 날 빌려서 내용 다 확인했어요. 봤더니 펜규로 플랫폼 위버스 같은 것이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고 그러니까는 이런 팬심이 바탕으로 된 지속적인 현금 창출 요게 된다고 보니까 엔터주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아이돌 하나 팍 띄우면 그 아이돌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방송하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정도는 약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제약처럼 약을 만들어서 잘 되면 확 뜨지만 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려운 그런 기업 방식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한 번 뜬 이번엔 연예인이 한 번 뜨면은 그게 상당히 좀 오래 가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현금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케이팝도 잘 나가고 저분야 저력 있고 하다 보니까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미니진 사건 때문에 이제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요거는 사도 나중에는 결국은 회복할 수 있고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지금에 좀 추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지나다 보니까 이 뉴진스 멤버들도 이번에 소송할 때 탄원서 넣었다면서요. 그래서 뭐 탄원서 넣어가지고 뭐 가처분 안 돼서 또 떨어진 가처분이 가처분이 돼가지고 뭐 가격이 더 떨어지거나 안 돼서 오르더라도 어찌되었든 등락이 더 심하겠지만 그러면 제가 더 살 수 있으니까 뭐 떨어지면 더 추미하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JYP도 마찬가지 이유로 이번에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산 거고 또 한국 타이어는 보니까는 이제 되게 이게 타이어가 되게 경쟁력이 있어요. 또 지금 당장 현금 창출 잘하고 있는데 그 있는 돈으로 지금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투자를 크게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떨어졌는데 일단 여기도 이제 계속 여기서만 할 것이 아니고 전기차에 대해서 자기도 어느 정도 공략하고 있는 시장이 있으니까는 들어간 거겠죠. 그러니까는 그것이 이렇게 크게 떨어질 이유는 아닌 것 같아서 이 소량 사고 만약에 떨어질 때 더 사고 그렇게 좀 계속 물타기 방식으로 들어간다면은 절대 손해를 안 볼 것 같아가지고 그런 계산이 서가지고 이게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추가했고요. 그리고 그 지난주 계획에서 말씀드렸던 5월 15일에 생각했던 추가 트레이딩 전략은 무엇이냐 하면은 요게 달라졌는데 제가 이제 원래는 제가 레버리지 투자는 인버스 2x 그리고 뭐 그다음에 ETF든 뭐든 2배짜리는 저희 안 해요. 왜냐면은 이게 변동성이 큰 문제보다는 괴리율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절 없이 쭉 가지고 가다가 어느 정도 물량을 키운 다음에 떨어졌을 때 파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게 인버스 2배 상품, 그러니까 2배 상품 같은 경우는 괴리율이 크기 때문에 저같이 오래 들 수도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괴리율 때문에 결국 손해를 이게 많은 부분을 깎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인버스를 2개 사면 되지 굳이 인버스 2X를 할 필요는 없다 생각해서 그 인버스 하면은 인버스를 많이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방식을 했는데 이번에는 인버스 2X를 좀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버스도 이제 원래는 2,700, 2,400선에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해드렸듯이 단위가 바뀌었을 때
그때 중심에서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매수 매도 하면서 수익을 좀 내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매도 주점에서 1% 상승 시에도 조금 더 사는 방식을 이번에 추가를 해왔습니다. 왜냐면은 그 추가한 이유는 이제 일단은 지금이 이제 트레이딩 연습할 때 되게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저점 매수 투자자한테 가장 큰 리스크는 저점이 딱 왔어. 저로의 기회가 왔는데 그때 현금이 없는 게 지금 가장 큰 리스크거든요. 근데 인버스는 저점이 왔으면 인버스는 오히려 이익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제가 종목 투자했었으면은 종목 자체가 가격이 너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걸 팔 수가 없게 됐는데 인버스는 그때 가격 오히려 더 이익이 난 상태잖아요. 그래서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사면 되는 거니까 인버스는 이런 위험이 없어가지고 저는 인버스는 고점에서는 좀 크게 그 비중을 가진다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이런 그 조정장에서 살 때에는 이제 문제가 안 생기니까 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고점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고점이라서 큰 손해도 없고 이후에 말씀드렸던 이런 절호의 기회에 투자할 현금이 부족한 리스크가 안 생기는 거니까 이 트레이딩 연습할 때 참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일단 장기 투자자지만 돈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더 강구를 할 거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인버스 2X 가지고 한번 단기 투자도 연습해보고 내 직관에 따른 판단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직관에 대한 판단이 잘 먹힌다. 뭐 좀 돼간다 싶으면 조금씩 비중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좀 잘 안 먹히는데 잘 안 되는데 싶으면은 이거 나는 이제 이런 쪽이 잘 안 맞는 투자자구나 싶어가지고 투자를 그렇게 크게 하지 않고 소액으로만 계속 돌리는 방식으로 일단 제 자신을 한번 실험해 보려고 이제 요거를 좀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또 이제 소소하게 또 수익도 나게 생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인버스도 사면서 이번에 50주 팔았다가 1% 왔을 때 한 20주 사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소소하게 벌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킨값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연습 겸, 공부 겸, 경험 쌓을 겸 그래서 부수익 추가 겸 이렇게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이냐라고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인버스는 이제 그 단기 트레이딩 중심이고 연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코스피 2400, 1400으로만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 코스피 2002% 이상 수익 났을 때는 그때는 살 수 있는 기회로 주고 상황을 봐가지고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 봐가지고 저희 직관 중심으로 좀 더 직관 중심으로 매수 매도를 진행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로 베팅을 할 건데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는 30주 정도 10원에 30주 정도씩을 하고 그 다음에 코스피는 워낙 이제 2X가 가격이 싸니까 5원당으로 했는데 일단 이걸로 해보고 좀 더 2700 코스피 기준으로 2700 높아질수록 저희가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니까 안전하겠죠. 그리고 또 코스닥3분은 4400 기준으로 해서 높아질수록 좀 더 많이 사고 그리고 저희 직관으로 이제 좀 이제 괜찮은 기회다 수익 날 수 있을 것 같다 싶으면은 좀 더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부식도 창출하고 트레이딩 연습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처음에 와서 또 이걸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제가 바로 이제 목요일 날 이걸 실행을 해봤죠. 목요일 날 바로 실행을 해봤는데 그날따라 그러니까 이미 하락했을 때 물론 그때가 이제 그 올랐을 때는 또 뭐 계속 오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은 일단은 그래도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샀고 그 뒷날 바로 뒷날이죠. 바로 뒷날 금요일 날 그때 코스닥이 9% 정도 떨어졌어요. 코스닥이 바로. 근데 저는 이게 아직은 이제 연습한 단계고 잘 모르니까 뭐 이제 바로 6% 나길래 그래서 일단 팔았거든요. 팔아가지고 그 제가 말씀드렸을 때 8주 주식하니까 금방 다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팔려가지고 한 6% 정도 이제 수익을 냈고 그다음에 2.5%인데 워낙 작게 하다 보니까 600원에서 13,000원, 예, 13,000원이면은 치킨은 요새 못 사 먹을 것 같고 한 끼 밥값 정도는 그래도 이제 했네요. 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한국 매수 매도 주식에서는 그래서 한 하이브 샀고 말씀드렸듯이 JYP 샀고 한국 타이어 앤테크 샀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인버스 2X 삼성 인버스 2X 코스닥 150 선물 ETN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이제
트레이딩 방식 추구한답시고 사고 팔고 했고 CGV도 그렇게 했습니다. 달러 인버스도 잠깐 수익 나가서 좀 팔았는데 워낙 지금 잠깐만 수익 났어서 가지고 거의 못 팔아서 지금 올랑 325원 정도만 벌었네요. 그래서 한국 주식은 트레이딩 방식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주간의 트레이딩이 결과가 어떠는지 저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주 측에서는 이제 수익을 한 주간의 수익을 저도 표시하기로 했는데 이번 주는 보니까 20만 원 정도. 사실상 이게 삼성중공업 오래 들고 있었던 게 컸는데 뭐 그걸 트레이딩한 주식만 발라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 표시하기로 했고 어쨌든 이번 주 수익은 2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트레이딩 경험이 더 쌓이면 다시 한번 좀 더 액수를 크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미국, 홍콩, 일본 주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일본, 홍콩 주식에서는 라인 홀딩스를 샀고 라인 홀딩스를 샀고 미국에서는 이제 IWM 러셀 1000 ETF를 샀는데 라인 홀딩스는 이번에 요새 그 그걸 라인이 한국 지분을 이제 일본어로 팔아라고 해가지고 시끄러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끄러지다 보니까 라인 홀딩스 주식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점 사업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과점 사업이면서 다른 타 사업자가 현재의 지위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너무 강력한 현재 시장의 현재의 과점 입지가 다른 타 사업자가 절대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업들 되게 좋아하는데 이것도 이미 지금 다 SNS망이 다 구축되어 있는 상태 내에서 요 위치를 누가 침범하기가 되게 어려운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강력한 효자 때문에 상당히 마음에 들었었는데 무엇보다 또 N자가 너무 심해서 진짜 N자가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것도 결국 이제 이 사태가 넘어가면 올라갈 것 같고 또 일본 주식 잘 오르고 있고 엔저 때문에 나중에 되면 엔화까지 오를 수 있으니까 요거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샀고 좀 더 추매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일주일 사이에 그냥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미 5% 오른 상태인데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올라가는 추격 매수는 지금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하루 치면 카카오가 있긴 한데 이 카카오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엔화 상승 버프까지 다 먹을 수 있는데 그건 좀 아니라서 그냥 기다리고 있고 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걸 뭐 라이놀리스 못 사면 카카오도 살 것 같은데 그거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어떤지 보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제가 실수로 이거 한 주씩만 매도할 건데 전량 매도 걸려가지고 다 팔려버린 건데 이게 신기하게도 팔린 가격으로 절대 안 돌아와요. 그래서 그 데이마켓을 통해서 한 주씩 걸리다 보니까 5주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복구는 했는데 나머지 33주가 지금 안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38.28달러에 팔았는데 지금 39.5달러인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이렇게 복구해야 되는데 이거 뭐 그래도 기회는 올 거라 생각하고 마음 편히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회가 오겠죠. 그렇게 기다릴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릴 것이 이 IWM 요걸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러셀 2000 ETF인데요. 이걸 왜 쓰게 됐냐면 요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 인트로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투자자들은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분기 끝나고 40일 후에 공개해야 되는데 이게 설치네프 공개라고 하는데 일단 이게 되게 유익한 사이트라서 여러분께도 말씀드리는데 그냥 기존에 있던 설치네프에서 보는 것보다 여기서 이 사이트에서 정리된 데이터를 보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보기 훨씬 편한데 이게 wellwisdom.com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라고 하면은 혹시나 안 들어가 봤던 분들은 이제 그냥 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한번 들어간 거 보여드리려고까지 하는데 잠시만요. 여기입니다. 요 사이트인데 보시면 여기서 웰위섬 들어오시면 이렇게 설치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제가 듀케인 이렇게 쳐보면 듀 이렇게 나오죠. 듀케인 많이 치다 보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치면은 이게 무엇을 가장 많이 샀고 무엇을 이번에 가장 많이 팔았고 현재 그래서 이거 합쳐진 현재에 있는 이제 포트폴리오 어떻게 되는지를 다 보여주는데 이 보시면 그래서 이번에 새로 샀는데
이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 15%를 차지할 정도로 IWM 콜 옵션을 가장 많이 샀거든요.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이렇게 주식들이 이렇게 변동이 크고 새로 산 주식들도 많고 한데 우리나라에서 스탠리 드래커밀러가 무엇을 샀냐 했을 때 이것도 이게 나오지만 신기하게도 이 아래에는 FCX 이 구리 관련된 사업에 샀다는 것만 엄청 강조하는데 신문 기사만 보면은 FCX의 비중을 3배 늘렸다 해가지고 이 스탠리 드래커밀러가 구리에 엄청나게 투자한 거라고 지금 오인할 수 있게 써놨는데 보시면 순위가 여기서 이게 1위부터라고 하면은 구리 투자는 결국 19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주들도 훨씬 많고 괜찮은 것들도 있는데 요거 다 얘기 안 하고 예, F6만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신문 기사의 내용은 정확한 포트폴리오에서 잘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여기 와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이제 매년 그러니까 저도 2019년부터 했으니까 20년부터 해가지고 할 때마다 매번 들어와가지고 대가들의 포트폴리오 뭐 사는지 보고 모르는 주식들 있으면 하나씩 찾아보고 괜찮은 주식들을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사가지고 괜찮게 수익났던 종목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셨던 분들이면은 뭐 더 할 게 없고 혹시나 모르셨던 분들이면 이 사이트를 예,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분기 말 플러스 45일 기준에 예, 이거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이트에서 대가들이 무엇을 샀는지를 4년 넘게 2020년부터 쭉 봤으니까는 거의 그냥 5년째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오, 이 스탠리 드라켄밀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아이고 잠시만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분이 소개도 30년 동안 주식 투자했지만 30년 동안 손해난 애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 사람이 사고 파는 것을 쭉 봐왔는데 저번에는 이제 지난 분기에는 이제 엔비디아를 엄청 사시고 엔비디아 콜옵션까지 그냥 때려 박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렇게 좋나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 엄청 올랐죠. 그리고 엔비디아를 이미 예전부터 샀다가 사고 계셨다가 폭등하기 전에 또 콜옵션이랑 이제 주식 비중을 확 늘리신 거예요. 그래서 6배인가 이제 올랐다 하고 또 예전에 한번 메타가 한번 폭락해가지고 80달러, 90달러까지 떨어졌던 때가 한번 있었어요. 그때 윤주성 CIO님도 메타 좋다고 해가지고 말씀도 해가지고 본인도 사셨던 적이 있었고 그때도 보니까 스탠리 드래켄밀러의 설틴 애플을 보니까 메타 폭락 전에 이제 메타의 거의 대부분의 지분을 다 팔았더라고요. 또 재밌는 게 메타가 80 찍고 이제 쭉 올랐어요. 저도 샀다가 한 180에 다 팔았죠. 근데 이분이 또 판 다음에 폭등 전에 또 재매수 하신 다음에 쭉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보면 이제 에너지 하실 때 그때 한 번에 예전에 한번 에너지가 안 좋다가 갑자기 에너지가 막 급등할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전에 에너지도 사시고 금도 괜찮은 타이밍에 사시고 하니까 오, 산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저한테 제가 못하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주식이 하락하면 많이 매집을 해뒀다가 이렇게 쭉 오르면 그때부터는 이 주식엔 신경 안 쓰고 어떻게 가는지를 그냥 내비두는 방식으로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주식이 쭉 오르게 되는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이분은 주식이 이렇게 한번 고점 찍었다가 쭉 내려와서 다시 고점 거의 근접까지 왔을 때 이럴 때 주식을 또 많이 사시더라고요. 저 같으면 이제 이게 너무 고점 있는 거의 신고가 다시 찍으려고 말락하는 그런 고점 있는 순간의 주식들은 아직 잘 못하거든요. 예, 잘 못하고 잘 못 샀는데 이렇게 해서 올라간 이게 만약 떨어져 버리면 정말 손해가 크니까 이런 거 참 리스크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에서 올라간 주식들 정말 잘 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한 거 정말 엔비디아 콜옵션 보고 다음에 이분이 많이 사는 것은 좀 따라 사야지 좀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이번에 웬걸 이게 러셀 2000 소형주 ETF를 대량 콜옵션 매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윤재성 CIO님이 이제 올해 경기 침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소형주 샀다는 거는 S&P는 많이 올랐고 이제 못 올랐던 근데 많이 올리기도 했는데 이 소형주마저 더 오른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요거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저희 뭐 대응 같은 거는 일단 저희 향후 계획에서 말씀드리고 어쨌든
요 IWM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원래 저 같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런 이렇게 갖다가 신고가 근처에 있는 주식 사는 걸 제가 아직 잘 못하는데 그럼 언제까지 이 자금 부자야 이 저점에 있는 것만 주어는 축축 추다 계속 할래. 너도 이제 좀 이제 배워가고 있으니 그래도 계속 공부해서 여러 가지 주식의 방법들을 배운다고 하니 요런 거 요런 거도 좀 사는 걸 좀 배워야 될 것이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번에 사면서 따라 사보면서 예, 한번 원래 저 같으면은 절대 안 살 주식이지만 사면서 경험도 쌓고 한번 이런 거 한번 되는지 한번 배워보자 라고 해서 IW도 한번 매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좀 더 추가 한 주 정도, 두 주 정도 좀 더 추가 매수를 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좀 괜찮게 수익이 나면 이제 나도 이제 이렇게 좀 고점에 가까이 간 주식 사는 것도 사고 하는 것도 할 수 있구나 해가지고 좀 더 경험 자신감을 가지고 조금씩 좀 더 해보려고 이런 주식 매매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얘가 썰틴앱에서 참고하는 분들을 좀 이제 적어놨는데 이게 또 말씀드렸듯이 외국 사이트다 보니까 뭐 스탠리 드라켄 밀러라고 쳐서 나온 게 아니고 그분들이 회사 이름을 쳐야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회사 이름을 썼는데 일단 이건 버크셔 회사의 이건 버핏 것이죠. 그러니까 버크셔만 쳐도 충분히 그 회사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엔터 쳐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듀케인 패밀리 오피스 이거는 이게 스탠리 드라켄 밀러님 거고요. 이 오크트리 캐피탈 요거는 하워드 막스일 것입니다. 저는 이 세 분 거를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 공개인데 수익이 이제 1억까지 넘으니까 요 정도 되면은 내 경험상 그냥 이제 떨어지더라 조정 오더라 하는데 계속 올라요. 이게 또 보니까는 이제 1억 돌파 1주 타이틀 방어라고 해서 우스갯소리로 적었었는데 이제 2주째 타이틀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을 해본 게 그러니까 내가 몇 주 동안 계속 올랐던 거야? 라고 했더니 이제 9주 이제 9주 수익을 계속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나 안 넣을 수 있을 분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다 제 동영상 9개를 다 보실 수 없으니까 일단 지금 보여드리고 제가 이렇게 매적 수익을 정리해 가지고 올리고 있는데 보시면 이게 이번 주 거죠. 이번 주에 600만 원, 지난주가 60만 원, 지지난주 650만 원, 그다음에 그 전주 560만 원, 290만 원, 290만 원, 210만 원, 180만 원, 460만 원, 이때 떨어졌죠, 이제. 3월 16일이네요. 이때 120만 원. 이때 해가지고 3월 16일부터 이제 매주 이제 계속 올라서 1억 850만 원까지 지금 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올렸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한 50개가 충분히 넘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2023년 기준으로 80개 정도 종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일본, 중국, 홍콩, 그다음에 한국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가지고 있고 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올랐을 때는 요거 팔고 떨어지면 요거 팔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이제 그때마다 좀 이익이 될 수 있는 이익을 날 수 있는 주식들은 제가 좀 챙겨두는 편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이제 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앞으로 계속 흘러갈 때 계속 수익을 나게 하려면은 환율 조금 좀 더 지켜줘야 되는데 이 부분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부터는 이제 올해 수익도 이번에 쓴 내용에 추가했습니다. 지난주 건이 없었는데 그래서 저도 보다 보니까 지난주만 지난주 대비 600만 원 버는 거 알겠어. 근데 올해 얼마 벌었더라? 이거 생각을 해봤더니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있어야 올해 이제 어떻게 했는지를 나도 알 수 있고 이제 이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10년 단위 프로젝트면서 제가 그 과정에서 주식을 좀 더 공부하고 배워가면서 저희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이렇게 장기간의 기간을 두고 이제 우량주 중심으로 투자를 한다면 뭐 이벤트주 그다음에 무슨 뭐 단기적인 테마주 이런 거 없이도 10년이라는 장기간의 텀을 두면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들보다 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투명하게 공개하고 증명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올해 순위율도 공개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요 내용 추가했고 봤더니 이제 원금 기준은 51%, 그다음에 올해 수익률은 이제 수익의 바탕이 되는 투입 금액은 작년에 투입 금액, 작년 말의 투입 금액, 올해 초의 투입 금액이랑 현재 투입 금액 중간값을 기준으로 했고 31%. 그래서 전체 레버리지 합한 투입 금액에 대해서는 31%, 그리고 투자 원금으로는 올해 50% 정도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계획 및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게 문제된 거죠. 저번 주에는 이제 윤재성 CIO님께서 갑자기 침체 없다 해가지고 이제 사람 속을 긁어 놓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 짜게 만드시더니, 이번 주는 이제 갓 드러켄 밀러님께서도 야 이제 IWM 콜옵션 요거를 이제 풀베팅 하셨으니까 이거 어쩌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시면 옛날에 제가 5년 동안 봤으니까 한 번은 그때 국회에 이전했던 그 늙은 할머니 그 분의 남편분이 또 투자자예요. 테슬라 콜옵션을 엄청나게 샀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한 번은 또 손정희 회장님이 또 이제 그 기술주랑 이제 미국에 대한 콜옵션을 또 엄청나게 샀던 때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할 때는 요런 이렇게 떨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불안정한 시기 이런 대규모 콜옵션을 전부 성공하셨거든요. 네. 이 갓드라켄 밀러님의 이제 콜옵션도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오른다는 것인데, 그러면 오르면 어쩌지라고 제가 갑자기 불안해지더라고요. 불안감이 또 밑줄 치고 가야 되는데, 잠시만요.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불안감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거기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불안하다면은 심적 안정을 위해서 비중을 줄이더라도 불안감 없이 가야 된다. 그냥 불안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잘 못하고 이상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럼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없애야 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요 불안감 생겼다 보니까 내가 좀 상승에 대해서 준비가 부족했네. 상승에 대해 부족했네. 그래서 요걸 내가 좀 더 준비를 더 해야겠구나. 그럼 내가 뭐 더 준비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5,200만 원 정도의 인버스는 제가 물론 수익 날 때마다 팔 거지만 그래도 막연히 이제 2,100, 2,400 이런 거 기다리지 말고 좀 수익이 나면 조금 더 파는 방식으로 이제 매도하는 방식을 좀 더 세분화해서 좀 더 팔자. 그리고 오른다니까 그럼 같이 베팅해 볼까 한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이게 경험이 제가 이제 부족해요. 이제 제가 충분히 경험하고 알지 못해서 이제 큰 베팅을 못 하거든요. 못 하는데 이거는 오히려 저희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한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베팅할 수 있도록 내가 경험이 충분히 쌓였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게 안 되니까 좀 아쉽긴 한데, 말씀드렸듯이 이 채널은 이제 10년을 보자고 10년 동안 준비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못했으면 뭐 다음에 뭐 1, 2년 뒤라도 기회는 또 올 건데, 그때는 정말 그 전에 준비 빠방하게 해가지고 100장 경험 능력 해파 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나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은 좀 많은 금액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준비하자. 지금은 조금만 따라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따라가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드래켄 밀러님은 미국에 투자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여기는 한국이잖아요. 이렇게 재밌게 써봤는데 형님 헬조선은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국이 엄청 올랐지만 코스피도 이번에 좀 올랐네 싶어서 한번 연초 대비 얼마 어쩔지 비교해봤어요. 근데 봤더니 이 꼴랑 2.5%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시작할 때가 2,655인데 지금 2,400, 2,724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미국 그렇게 올라서 신고가 찍고 다우존스 4만 찍고 막 오른다 뭐한다 경제 좋다 뭐다 해서 계속 했는데 코스피는 꼴랑 2.5% 오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미국은 이번에 IWM이고 뭐 이거고 해서 계속 간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쭉 오른다고 해서 이제 미국이 쭉 올라도 코스피는 강한 척하다 안 갈 수 있고 가는 척하다가 여기서 잠깐 떨어지면 훅 떨어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다 하더라도 이제 여기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은 한국은 부침이 좀 있을 것 같시다. 그래서 하면서 계속 횡보하면서 올라가거나 할 거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연습을 좀 해보고 이제 하다가 이렇게 해서 쑥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묶여버렸어요. 그러면 좀 더 사고 이제 그 평균가에서 이제 장수로 전환해가지고 어찌됐든 코스피 코스닥은 잘 떨어지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내년이라도 뭐 버티라면 버텨서 상관없이 그때 되면 빠져나와서 이익을 실현할 생각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이 그 코로나 왔었을 때 코로나 2020년에 와가지고 그때 주식이 갑자기 막 올랐었잖아요. 어, 제가 그 전에 2017년 때 정말 우리나라 반도체가 좋았을 때가 2700인데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상황 좋지도 않은데 그 미국 오른다고 따라오는 것만으로도 2700을 넘는 것이 너무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인버스를 쭉 샀었는데 웬걸 2700 넘기고 3000까지 쭉 올랐지 않습니까? 쭉 올랐을 때도 인버스를 좀 많이 사서 좀 사면서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이 3000 넘은 순간부터는 종목 주식은 아무것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2022년인가 2022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22년에 그거 상승폭으로 반납하고 쭉 떨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1년 넘게 그 1년 반? 1년 반 정도 되겠네. 1년 반 넘게 계속 인버스를 들고 있다가 결국 이제 이익을 실현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 이미 이거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니 난 1년 반도 버텨가지고 인버스 팔아서 수익 내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묶이면 그때 가서 팔고 빠져나올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미국과 달리 한국의 문제니까요. 이렇게 하기가 있고 자 그리고 또 전망중에서 환율 요거죠. 요거. 그래서 그래서 상승과 하락을 다 준비해서 뭐 상승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음가짐 가지고 그때 팔겠다. 그리고 상승했으면 종목 팔고 있고 이렇게 하겠다. 하락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 됐는데 이 환율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환율이 참 큰 게 제가 수익이 대부분이 이제 해외 주식에서 났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 주식 비중이 크기 때문에 미국 달러는 전부 다 이제 같은 환율에 걸리는 거니까 한 하락 시에는 손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는데 제가 2억 정도 지금 이제 미국 주식을 해외 달러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10%만 하락해도 2천만 원이 바로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좀 해지하기 위해서 달러 인버스는 제가 좀 가지고 있긴 하는데 이거 꼴랑째 500만 원 정도밖에 없어서 그리고 이거는 제 계획상 1% 정도만 수익 나도 조금씩 팔 거기 때문에 이걸로는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부터 제가 이제 환율까지 고려하면 이 가격은 미국 주식 괜찮습니다. 팔기 좋습니다 해서 계속 팔곤 있어요. 팔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이 환율의 문제에서는 지금 해지가 좀 덜 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아닌 일본 주식을 좀 더 사고 싶다. 중국 주식을 더 사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일본 주식, 미국에서 중국 주식에서는 아직 인기가 덜해서 그런지 책 같은 거, 동영상 같은 거, 상대적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이것저것 사이트 돌아지고 뭐 유튜브도 찾아보고 하는데 책도 찾아보고 하는데 일본 주식은 특히 더 적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돌아다니고 있고 스스로 찾아보고 있고 또 괜찮은 주식 발견되면은 뭐 여기저기 다시 이 사이트에서 다시 또 내용 이 동영상에서 내용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인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상승과 하락을 모두 대비해야 될 상황이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한쪽 방향으로 훅 갈 수 있을 것 같다. 통계로만 본다면은 지금 훅 떨어지는 것도 맞아요. 근데 미국이 이렇게 어쩌면서 코러션 하면서 올라 버리면 드래켄 밀러 형님처럼 이게 미국에서 더 잘 나가 버리면 결국 이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가면서 한 번에 훅 뜰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상황은 이 두 가지 상황을 전부 다 대비해야 될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어느 정도 큰 틀은 정리됐지만 큰 틀은 변함없이 제가 지난주에 한 얘기처럼 요렇게 가겠지만 세부 조정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에서 좀 더 조정이 된다면 조금 더 인버스는 기회할 때 좀 더 팔 수 있다. 그리고 좋은 종목이 보이면 지세 관계없이 소량 매수 그대로 갈 거고요. 그리고 사람이 마음이란 것이 다 그렇듯이
오른다고 하니까 진짜 그래? 그러면 내가 사고 싶었던 주식 좀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요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포모에 대한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 제 경험으로서는 많지 않은 경험이지만 지난주에 그 제가 매수 매도 주식 하면서 또 종목들을 제가 샀던 종목들을 하나하나 다시 또 다시 보게 되었는데 이 종목이 언제 샀더라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 포모 시절 한창 올라가지고 주식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주식을 좀 더 매수하고 싶어서 이미 올랐던 주식 내에서도 찾아가지고 그나마 괜찮다고 찾았던 주식들 그렇게 무리하게 샀던 주식들은 지금 크게 이익 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그때 경험도 있고 하니 좀 추격 매수를 자제하자. 심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덜 따라가 보자. 이러면 다만 공부 연습은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소량은 사자. 그러다가 만약에 떨어지면서 떨어져 버렸다. 그럼 뭐 나의 교육비다. 이렇게 해서 할 때 어떻게든지 따라가는 걸로 교육했고 수익 나면 좋은 거고 아니면 교육비라고 마음 먹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Q&A라고 하기에는 제가 누구에게 대답할 정도의 실력이 과연 되냐라고 해서 좀 약간 무한하긴 한데 어찌되었든 이제 제가 뭐 말씀을 드리기로 했고 그리고 혹시나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니까 추가 내용 예를 들어 썼는데 어떤 분이 미국에서 추천할 ETF 있냐라는 걸 물어보셔가지고 답변을 좀 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이 사이트에 대해서 아니 이 채널에 대해서 뭐 저번에 누가 한번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뭐 목소리든 아니면 뭐 채널에서 쓴 내용 자체가 글씨가 너무 많아서 잘 안 보인다 아니면은 뭐 어떤 설명이든 뭐 궁금한 것이든 내용을 남겨주시면 뭐 가능한 한 뭐 도움이 되는 한에서 뭐 댓글로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나 한 페이지를 더 만들어 가지고 내용을 좀 더 정리해서 회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든 뭐 저에게 도움이 되니까 좀 많이 피드백 해주시고요. 이건 미국 추천 ETF는 저희 2019년 또 시작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2019년 12월 4월에 처음으로 이제 미국 주식을 사면서 이 10년의 부자 채널을 이제 태생하게 된 거잖아요. 이제 그 미국 주식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장기 투자가 이제 먹히기 시작하니까 투자라는 것이 이런 테마주라든가 이런 단타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장기 투자로도 성공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싶어서 요 채널을 시작하게 된 건데 제가 그때 12월 4일 날 이제 하게 되면서 그 전에 미국 주식을 보게 되니까 그때쯤에 보게 되니까 되게 신세계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보니까는 주식 하나가 일단 되게 비싸고 그때 제가 VO를 289달러에 산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400달러 넘었지만 그때만 해도 30만 원 넘었으니까 와 한 주에 30만 원이야? 그리고 ETF 같은 걸 사려다 보니까 이런 ETF.com 또 ETFDB.com 이게 되게 좋은 사이트인데 가보니까 ETF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수수료도 훨씬 싸고 내용도 좋고 그래서 야 좋은 주식들이 엄청 많구나 하면서 요 두 사이트에 계속 들어가가지고 몇 시간씩 투자를 해가지고 나의 정말 좋은 ETF를 골라보겠어라고 해서 고르고 골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데 간과했던 것이 결국 예전에 버핏이 어, 자신이 사후에는 그 나머지 남겨진 자산으로 어떻게 투자하게 할 것이냐 하니까는 뭐 대부분 자산은 기부하기로 했고 나머지 자산은 이제 그 미국 S&P 추정하는 ETF를 사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버핏이 일화 2008년 리먼 브러스트 터진 이후에 그 다음에 각 정말 내놓으라 하는 유명한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운영하는 펀드 그 다음에 액티브 펀드죠. 액티브 펀드랑 이 VO 그때 버핏 샀던 것도 VO예요. 그래서 그냥 S&P 전 500 전 종목을 추정하는 수동형 ETF 이 두 개에서 누가 과연 수익률이 좋을까라고 해서 대결을 했던 것이 있어요. 10년 후에 누가 정말 더 수익이 많이 남았을지 까보자 라고 해서 10년 동안 돌렸는데 10년 후에 나온 결과 그 액티브 ETF 말고 이 VOO 버핏이 올랐던 수동형 ETF 그냥 전체주에 그냥 다 투자한 ETF가 승리를 했습니다. 더 재밌는 거는 세부 내용을 보면 그때가 이제 마지막 해가
한창 액티브 펀드 같은 게 잘 될 때였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많이 올라와 주면서 약간의 차이로 수정형 ETF인 VO가 이긴 거로 보였지만은 그 과정상에서는 정말 뭐 5년차, 6년차 이럴 때 중간에 있는 과정에서는 정말 이 수동형 ETF가 액티브 펀드를 압도했었거든요. 마지막만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고 정말 압도했습니다. 네. 그때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다 싸그리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 중심으로 정말 좋은 ETF를 찾아보겠어라고 해서 계속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20시간 넘게 투자했죠. 근데 그 결과가 정말 악수인 게 그래서 돌고 돌아서 산 게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그때 당시로 저는 약간 능력도 부족했고 잘 몰랐고 뭐 지금도 그렇게 뭐 뛰어나지는 보지 않지만 그때 더 실력이 아래였으니까 그때는 배당이 초기 투자자다 보니까 배당이라는 것이 되게 커 보였어요. 오, 이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분기마다 배당을 주고 1년 배당이 4.5%? 5%야? 그러면 가만히 사두면은 난 5%이 정도 수익에 만족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배당 위주의 ETF를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둔 악수가 SPYD를 사게 되고 그리고 저는 그때 버핏의 말에 많이 꽂혀 있어가지고 기술주는 이미 그때도 많이 오른 것처럼 보였었어요. 느낌이. 그래서 VO가 기본적으로 전 종목을 산다고 하면은 QQQ는 이제 기술주 중심의 기술주 나스닥을 따라가는 거고 VTB는 가치주 중심. 거기 중에서도 가치주만 있는 주식들을 찾아서 그거에 대해서 ETF를 만든 건데 그래서 VTV랑 SPYD 중심으로 사고 VO는 소량, QQQ는 더 소량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좀 있다가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다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VO랑 QQQ는 잘 올라가는데 이 SPYD는 지금 떨어진 다음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이 리버럴 디비던드면서 변동성이 적다고 했는데 변동성 적기는커녕 엄청 떨어진 다음에 떨어질 때는 다 똑같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진 퍼센티지가 똑같은 것 같고 올 땐 또 잘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또 아직 초창기고 경험도 적었기 때문에 떨어진 그 마이너스에 대해서 되게 심적으로 타격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생 하다가 본전 가까웠을 때 팔았던 그런 ETF인데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버핏이 말대로 켄 피셔의 말대로 그냥 여러 가지 섹터도 있고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그냥 기본적인 S&P 전체에 대해서 되게 고르게 추종하는 VO 스파이가 제일 낫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산다면 이거 살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환율이죠, 환율. 예. 지금 1350원은 굉장히 높은 환율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아니죠. 곧 머지않아 최소한 1300원 이하, 1200원대 그리고 나중에 또 지나면은 저희 평균 때는 1150원대까지 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현재가에서 15% 정도 환율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지수가 5300이니까 5800을 돌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산 사람들은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도 저한테 그 같은 직장 동료 직장 선배님이 야 이게 뭘 사야 돼?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환율이 문제가 있으니 환율의 문제 때문에 똑같은 것이 일본에 상장된 이게 미국 S&P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시면 현재 엔화는 역사적 저점이기 때문에 오를 것이고 그 경우에 엔화 상승 추가이기까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563을 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 선배님한테 말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분은 물론 저를 얘기를 안 들으시고 그러니까 QQQ 사셨더라고요. 어찌됐든 저는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쉐어 S&P 500 JPDY 헤지드 ETF 2563 저는 이제 다음에 산다면 요걸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미 그 미국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가지고 4,600선에서 VO도 많이 다 팔았고 스파이도 팔았고 그다음에 VTV도 160달러 이상의 한 주씩 팔아가지고 지금 한 주 그냥 안 파는 걸로 해서 남겨뒀는데 다 판 상태니까 이제 그만큼 저는 지금 미국 주식을 높게 보고 있다는 거고 환율도 높게 보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떨어지면 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섹터는
제가 종목으로만 거의 사기 때문에 많이 사기 때문에 저는 안 사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것저것 고여 있는 거 산 게 뭐냐면 에너지는 살 때 에너지가 떨어지면은 이제 옥시덴탈이랑 쉐브론, 페트로차이나, 시누크 또 5025 주식, 5019 주식 이거 일본 주식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고 우리나라 같으면 SOL 같은 거 살 것 같은데 XL도 살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다 포함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XL 같이 살 것 같은데 또 금은 떨어지면 제가 이제 베리골드 살 거거든요. 근데 이제 GLD랑 GLX도 있는데 일단 베리골드는 하나의 회사고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요 중에 하나나 두 개 정도 섞어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은행이 좀 떨어진다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JP모건을 추가 매수할 것 같은데 만약에 중소은행이 붕괴되었다, 붕괴됐다 하면은 아무래도 대형은행들은 좀 타격이 덜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상처 입은 주식들 사기 위해서 IAT, XLF 요거는 좀 더 중소 지방은행의 가중치가 있는 거고 KRE는 전체 다 있는 거. 어찌됐든 이것도 중소은행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거보다는 좀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더 저점이기 때문에 사기에도 괜찮지 않나라고 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를 하면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5천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5천선이 깨지면 2563으로 매수할 생각이고 현재 이미 좀 2563을 가지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세트 ETF는 지금 안 가지고 있고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살려고 하고 있고 또 미국 추천이라고 하지만 저는 지금 중국 되게 좋아하고 중국 ETF 되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뭐 항생 엔터프라이즈 그 주식은 1,000만 넘게 가지고 있고 KF이랑 그다음에 FXI 그다음에 CQQ 다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도 가지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데 보면은 제일 괜찮은 건 KF인 것 같아요. KF인 것 같고 그래서 기회가 오면은 KF를 좀 더 사고 싶습니다. 네, 요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한 주간의 매수 매도 주식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토요일, 일요일 거의 한 6시간 넘게 많은 시간 투자해서 했고 하면서도 저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떤 내용이든지 말씀을 해주시고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면 저 반영해가지고 좀 더 나은 방송, 도움이 되는 정보 될 수 있는 방송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 다 잘 보내시고요. 전 다음 주에 일요일 날 정기적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찾아뵙고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한 주간의 외소 매주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보셨으면 초보 유튜버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더 힘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